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은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양형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반성문과 탄원서 좀 잘 적는 법 또는 이렇게는 적지 말자라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기본적으로 본인 잘못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 반성문은 안 쓰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구속된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몸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밖에서 나와 있다라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 구속되어 있는 관계로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거의 매일 반성문 써서 그 재판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성문은 기본적으로 반성문이든 탄원서든 뭐 양이 일단 많은 게 좋긴 합니다만 양보다는 질이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반성문 경우가 더 그런데요. 반성문은 뭐 계속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재판부 그 판사가 그걸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읽어볼 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내용들이 어차피 비슷비슷하고 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판사는 아니고 변호사지만 이렇게 제가 뭐 1년에 보는 반성문, 탄원서들 숫자 합치면 뭐 적게는 수천 장에서 뭐 사건 좀 많이 할 때는 1년으로 치면 10,000장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반성문이나 탄원서 적힌 내용을 딱 보면 요건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은 것만 읽고 나머지는 안 봅니다. 변호사조차도.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반성문은 안 내면 또 이상하긴 하죠. 남들 다 쓰는데 안 내면 그것도 이상한데 뭐 반성문은 양을 늘리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꼭 좀 봐주세요. 저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라는 걸 어필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런 반성문보다는 오히려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값은 치르되 죄값을 치르고 출소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등의 취지로 봐주십시오라고 적는 것보다는 오히려 담담하게 적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고요. 물론 반드시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그 천편일률적인 반성문을 많이 낸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판사가 다 보진 않겠지만 양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정성을 보여주면 그래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 피고인은 그래도 뭐 노력하는구나, 애쓴다 이런 느낌 주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반성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탄원서 같은 경우는 일단 반성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 일단 적어준 탄원인 숫자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효과가 더 있습니다. 반성문 같은 경우는 글로 적는 거는 잘못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적는 거. 그래서 오히려 글로 적는 반성문보다는 몸으로 뛰면서 하는 반성,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 같은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근데 탄원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이 적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적어주는 거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양형 요소에, 양형 기준에도 보면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평가 요소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각계각층, 그리고 탄원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이제 평가 점수랄까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건 종류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양을 뭔가 늘려서 보여주기에는 대표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탄원서가 있는데요. 반성문보다는 탄원서를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탄원서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적으시는 분이 자필로 적는 게 좋을 거고요. 탄원서에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굳이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원에 내는 어떤 작성 서류는 기본적으로 끝에는 작성 날짜, 그리고 작성인 이름, 그리고 사인, 지장, 도장
등을 날인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뭐 형식이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적은 탄원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등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하면 뭐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만 뭐 이렇게 안 그래도 부탁하는 입장에서 탄원서 적어달라 그러면은 우리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은 탄원서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써달라 그러면 그게 뭔데? 어디에 쓰는 건데? 왜? 어떻게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묻겠죠. 근데 신분증까지 첨부해달라 그러면 사실 좀 너무 번거로워지니까 신분증 사본은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네. 아주 엄격하게 하려고 하면 그 신분증을 첨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자유의사로 이렇게 적은 게 맞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사본은 첨부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탄원서는 가급적이면 적어주시는 분 개인별로 자필 작성이 가장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워드로 작성한 걸 프린트 해가지고 도장을 찍는다든가 하는 것도 일부는 섞여 있어도 무방하고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뭐 단체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대표적인 단원인의 내용을 적고 단체나 대표자 이름을 넣고 뒤에는 연서 형식으로 명부 만들어서 쭉 이렇게 뭐 이름, 주소, 사인 이렇게 받는 연서 형식으로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1인 1탄원서지만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고요. 그리고 탄원서에는 역시 반성문과 비슷하게 모두 다 낸다고 해서 판사가 다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라고 부르는 탄원서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나타낼 수 있게 예를 들면 그 뭐 남편이 구속됐다. 그러면은 아내분이 탄원서를 쓸 때는 이렇게 뭐 전후의 사정 같은 거를 좀 적고 그다음에 요것도 역시 막 이렇게 막 봐주세요. 이번에 한해서 꼭 제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다는 담담하게 좀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게 보통 좀 읽어볼 만한 탄원서입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탄원인 같은 탄원서를 받더라도 이왕이면 좀 눈에 띄는 예를 들어 탄원인이 보통 이렇게 탄원서에 처음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피고인과 뭐 중학교 친구입니다. 아니면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이런 걸 적는 게 보통인데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일단 그 재판부에 조금 어필이 되게 하려면은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 주지스님, 신부님, 교회 목사님 등 탄원서가 또 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 뭐 소위 사회적인 지위가 좀 괜찮은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대학 교수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 신분 밝히고 적는 탄원서는 그래도 좀 일반적인 지인들이 쓰는 탄원서와는 다르게 눈에 띄니까 한 번쯤 이렇게 또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뭐 이게 반성문이든 탄원서든 사실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서 뭐 어디 검색 사이트에 이렇게 쳐보면 그 대행해서 작성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본인들이 쓴 거와는 다르게 그 분위기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반성문 탄원서는 가급적 그 직접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양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뭐 대행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반성문 탄원서 쓰는 것보다는 이런 몇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시면 그래도 조금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뵙겠습니다.